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대통령이 임명이 많았네요. 장관급,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대사들 임명이 됐는데, 자, 그래서 김문수, 이제 경산호의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동안에 일을 해왔는데, 노동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뭐, 누가 보더라도 아주 합당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면 뭐, 노동 현장에서 젊었을 때 이제 뛰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행정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에서도 이제 국회의원을 3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로도 또 뛴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 현장과 그 다음에 여의도 입법 현장, 그리고 이제 또 행정가, 이런 이 경력을 두루두루 갖췄다. 그런 이 능력과 그리고 이제 이 경륜을 갖춘 인물을 임명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의 밝힌 내용, 취지,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 내정자가 또 밝힌 입장문, 요거를 갖다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어제 느닷없이 이제 오찬을 하게 됐는데, 오찬이 아니고 이제 오찬 시간까지 미뤄가면서 회동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뭐 조금씩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회동과 관련해서 신동욱 지금 대변인,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밝힌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말이죠. 드디어 지금 이제 검사 탄핵 청문, 요거를 이제 하는데, 요 청문의 제1호 검사를 김영철 검사로 딱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하고 장시호도 부르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다 통과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갈등의 이제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통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오늘 탄핵 소추안을 바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공영방송이사의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는데, 요거는 오후 2시 회의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지금 탄핵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사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동관, 그 다음에 이 김홍일, 이건 뭐 탄핵이 돼버리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 MBC, 특히 이제 방송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사퇴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이런 걸 또 다른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하니까 바로 좀,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임명했는데, 이진숙 임명은 이제 MBC 선임이 딱 끝나고 나면은 뭐 헌재 가면, 이거 헌재가 뭐 또 언제 결정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 케이스처럼 그냥 버티는 겁니다. 예. 이상민 장관은 이제 탄핵이 의결이 됐고, 이번에는 그 의결이 돼서 이제 헌재로 넘어갔으니까 직무가 정지됐는데, 뭐, 지금 최악의 경우, 그 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태규를 갖다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태규 대행체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가, 이번에 말이죠. 이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을 갖다가 장관에 임명한 것처럼 바로 장관에 임명하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김문수 지금 내정자, 보도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이제 막 뜨고 있는 속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이제 오후 2시에 한다. 지금 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안, 지금 연합뉴스가 맨 먼저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 그러면 이진숙 탄핵 소추안도 오늘 발의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취임식에서는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통위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취임식에서 밝힌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다. 그 다음에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 공적인 그릇으로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인데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일한 방송인으로 이 방송을 사랑했고 전쟁의 실상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현장을 누볐던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는요.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의 정착, 그리고 거대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 회복,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그리고 이제 공적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이렇게 해서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그리고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요 MBC 이사 선임한 의결, 요거를 이제 두시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서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두 분의 전임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야 했고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두 분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태규 상임위원도 오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오후에 있게 되는 선임. 여기에는요, 우리 이제 여당,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6명, 그리고 야당에서 3명인데, 야당이 이걸 뭐 선임해 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법이 있다. 요 핑계를 대면서 이제 오후에 탄핵안을 발의한다. 그래서 이미 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 반드시 민주당 역풍을 맞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지금 이 취임식 딱 이렇게 아주 이제 자리를 이제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MBC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했느냐? 바로 김문수, 지금 이제 경산의 위원장이 되겠죠. 경산의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한 취지는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20대, 30대를 갖다가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입법과 노동을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 완수의 최적임자. 그리고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는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사용자 단체, 그리고 국회와 그다음에 노동 관련 학계, 그리고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 그리고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 그 중소기업 노조,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서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노란봉투법 취지, 이거 노동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한데 너무 과도해서 노조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징벌은 좋지만 너무 과다한 점은 사실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의를 왜 요구했는지 깊이 살펴서 토론과 공론, 합의와 중재, 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고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청년 취업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최저임금도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요. 이 노사정이 모두 상생하는 노사정 3의 일체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누가 피해를 보는 노동개혁이 아닌 모두가 잘 사는 노동개혁을 해낼 책임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김 노사정 경사위 위원장이 이제 장관이 됐는데 지금 이제 나이는 지금 71세로 되어 있고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한일도로구 노조위원장,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15, 16, 17 3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경기도지사를 2번 했고, 그런 다양한, 그야말로 행정, 그 다음에 의정활동, 그 다음에 이제 노동 현장 활동은 뭐 풍부하고요. 자, 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임명된 자리 중에 대사 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일대사는 박철희 전 서울대 교수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초대 국립외교원장을 했죠. 그리고 주 호주 대사에서는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외교원장에 관해서는요, 외교원장은 네덜란드 대사인 직업 외교관입니다. 최형찬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승섭, 지금 이제 이 박철희 전 신임 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로 나왔고요. 그리고 심승섭 지금 이제 이번 호주 대사는 해사 39기, 해사 총장, 해군 참모총장을 마쳤고, 그 다음에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최형찬 주 네덜란드 대사인데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해서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인사 문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신동욱, 지금 이제 먼저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30분 했다. 그리고 신진석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각별히 당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사 문제, 두루두루 포용해라. 그리고 조직 정비를 잘 하라. 이런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답니다. 조직 보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대통령도 대통령의 말씀을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이 보도를 보면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당직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직 개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저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심야 방송을 보면은 정정식 위원장 이렇게 뭐 당직 개편 얘기는 안 했다라고 돼 있는데 안 했다가 안 할 리가 없죠. 예. 자, 이거 반드시 했는데 이제 정정식 이렇게 딱 찍지는 않고 아까 말한 두루 이제 좋은 사람을 많이 포용해서 써라 이거고, 당직 개편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정치에서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당 인선이 마무리돼서 지도부가 정비가 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자. 또 한 번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이벤트나 실질적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 없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이 회동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회동과 관련해서 신동욱 지금 이제 의원 겸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되겠는데요. CBS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이 이제 이게 하나의 화해의 시그널이다. 저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화해 시그널. 뭐 표현도 저하고 똑같아요. 예, 제가 방송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화해 시그널. 예, 화해의 시그널이다. 이 신동욱 수석도 그렇게 수석 대변인도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도 저희끼리 싸우는 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정정식 의장의 그 유임과 교체 문제를 두고 박정하 의원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리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가 새 정책의 의장을 지명하면 의원들도 개파를 생각하지 않고 의총에서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화해하고 독대를 한 걸 보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흔들린다. 요게 완전히 헛소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장외의 걱정이 너무
과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인데 저희끼리 지금 싸울 만한 여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은 내가 제일 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부활과 같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동안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오해가 풀려나갈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리고요. 이런 거취 논란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요. 이 분란이 너무 커져버리면 의총 추인 절차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란을 키우는 발언은 좀 자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정책의 의장의 거취가 소위 십자가 밟기처럼 친한이냐 친윤이냐를 물어보는 절차로 진행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 대표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수습해야 되는 국면에 와 있다. 이 수습해야 되는 국면에 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곧 교체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금 대단한 그러니까 꼭 수습이 꼭 교체는 아니죠. 그대로 유임하는 조치든 교체하는 조치든 간에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교체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단한 당내 분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의장 자리라는 게 일 잘하는 분이 가면 되는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하고도 가깝게 일을 했지만은 정 의장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요. 홍준표하고 오세훈이 그리고 이철호하고 김태훈이가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갖고 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한다 하더라도 과거 홍준표야말로 1등 그야말로 이 비판론자고 한 2등쯤 가는 게 오세훈이고 3, 4등 가는 게 이철호하고 김태흠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이 사람들이 당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가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반한이잖아요. 당연히 그럼 한동훈 견제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한동훈 대표가 결정해야 돼 있잖아요. 그 대표가 결정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고서 간다고 했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한동훈이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견제할 거야. 이거 돌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의견 이 제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동욱 지금 내가 대변인 얘기가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왜 나온지 전혀 모르겠는데 적절하지도 않고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신인 대표가 자꾸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얘기는요. 결국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어떻게 최고위에 일주일에 2번씩 올라와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최고위원회 회의라고 하는 장이 아닌 별도의 장을 얼마든지 받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참석하게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식 이외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권성동은 뭐 친윤계 핵심 윤핵관이라고 이제까지 이제 닉네임이 붙었던 사람인데 이 정책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책의장 임명 문제가 이제 아주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요거 정책의장도 새로 당대표 갔으면 관두고 내려갔어야 사표를 내겠다. 이 의사를 표시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유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더군다나 교체를 하려고 했으면 한동훈 대표도 먼저 직접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직접 정책의장을 만나서 설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말이죠. 채널 A의 라디오 채널 정치 시그널에서 그렇게 입장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전격 회동과 관련해서는 당정일체 당정화합을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의견 교환한 거.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들은 바는 없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화합 조치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을 것인데 두 분이 20여 년간 신뢰관계가 있다가 총선 직전에 이 여러 이유로 이 금이 갔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신뢰관계 복원을 위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추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어제 한 번 가지고 이게 갈등이 해소됐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번 만나가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남을 허심탄회하게 감정 교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극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정책의 의장과 관련해서 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대표가 서로 선출될 만큼 임명직 자리는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본인 판단에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당대표 비서실장 측근 또는 익명으로 사퇴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교체 생각이 있다면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 문제가 종결되어야지 무슨 갈등이처럼 계속 비치는 것은 한동훈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내달 지금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내달 14일 날 첫 번째 검사 탄핵 소추안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영철 검사는요. 지금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을 지금 조사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뼈 아픈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면 김영철 검사 뭐와 관련해서 또 이 장시호가 항상 거론되기 때문에 장시호도 함께 부르고 또 김 여사도 소환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